7위, 또 인종차별? 최근 K-팝 스타들이 해외 활동 도중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오는데요. 소녀시대의 멤버이자 배우로도 활동 중인 유나는 자신의 주연작 악마가 이사 왔다의 해외 마케팅을 위해 칸 영화제에 참석해 레드카펫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나가 사진 기자들을 위해 포즈를 취하려고 하자 한 경호원이 팔로 유나를 가로막으며 입장을 재촉하는 모습이 보였죠. 이런 모습에 인도의 일간지인 힌두스탄 타임즈는 여성 경호원이 인종차별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나만 이런 차별을 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다른 백인 배우들이 레드카펫에 섰을 때에는 이 여성 경호원이 사진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지만 아프리카계 미국 가수인 켈리 롤랜드,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배우 마시엘 타베라스가 레드카펫에 섰을 때에는 촬영을 제지하며 입장을 재촉했는데요. 결국 유나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의 모델 사와 폰티스카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폭행을 당했다며 개인 채널로 영상을 공개한 폰티스카는 주최 측에게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는데요. 칸 영화제와 같은 세계적인 축제가 유나를 비롯한 여러 글로벌 스타들에게 보여준 푸대접이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6위, 슈퍼주니어 려욱 결혼. 슈퍼주니어의 멤버 려욱이 걸그룹 타이티 출신 배우 아리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날 결혼식장 현장에는 현재 슈퍼주니어 멤버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멤버들인 강인, 기범, 한경, 그리고 슈퍼주니어 M 멤버인 헨리와 조미까지 함께하여 화제가 되었는데요. 슈퍼주니어 멤버들은 다 함께 축가로 히트곡 쏘리쏘리를 불렀다고 하죠. 그런데 이날 사회를 본 이특의 발언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특은 전 멤버인 강인을 활동보다 자숙을 더 길게 했다고 소개하며 강인도 먹고 살 수 있게 용서해달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요. 강인은 과거 2번의 음주운전과 술자리 폭행 논란 등 여러 차례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켜 그룹에서 잦은 탈퇴했죠. 이특의 강인에 대한 발언은 축하를 위한 결혼식장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5위, 에스파와 뉴진스의 사이는? 화제가 된 어두워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방시혁 의장의 카톡 중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 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는데요. 에스파 멤버들도 이 일을 알고 있었다고 하죠. 에스파의 첫 정규 앨범 아마겟돈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에스파 카리나는 이슈에 대해 알고 있으며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해주셨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이슈에 상관없이 첫 정규 앨범 연습에 매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뉴진스에 대해서도 최근에 음악방송에서 만났고 대기실에서 서로 하트를 주고받았다고 말했죠. 최근의 이슈와는 관계없이 두 아이돌 그룹의 사이는 좋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집중되어야 될 이슈는 이 사건이 아니죠. 에스파는 첫 정규 앨범 아마겟돈 발매로 많은 사랑을 받는 중인데요.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세계 25개 지역 1위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월드와이드 아이튠즈 앨범 차트도 정상을 차지했죠. 또한 중국 테센트 뮤직사나 5개 음원 플랫폼 통합 K-팝 차트 1위, QQ 뮤직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 1위 및 발매 3시간 만에 더블 플래티넘 앨범 인증, 전체 한국 뮤직비디오 차트 1위, 쿠고 앨범 판매 차트 1위, 일본 로컬 플랫폼 AWA 실시간 급상승 차트 1위 등 각종 글로벌 차트 1위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상공개 타이틀곡인 슈퍼노바는 국내 주요 음원 차트에서 모두 1위를 했다는 퍼펙트 올킬을 달성했으며 또 다른 타이틀곡 아마겟돈 역시 국내 음원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에스파의 열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4위, 프로젝트 그룹 최초 연장 재계약. 엠넷의 서바이벌 오디션 걸스플래닛을 통해 탄생한 걸그룹 케플러가 연장 재계약 소식을 알렸습니다. 엠넷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탄생한 프로젝트 걸그룹들 중 연장 재계약을 한 것은 케플러가 최초인데요. 다만 완전한 연장 재계약은 아닌 것이 조금 아쉬웠죠. 케플러 멤버 중 143 엔터테인먼트 소속인 마시로와 예선은 최종적으로 케플러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143 엔터테인먼트에는 3인조 걸그룹 라임라이트이 있는데요. 팬들은 마시로와 예서가 소속사로 돌아가 걸그룹 라임라이트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그렇기에 9인조 완전체로 함께하는 케플러의 활동은 이번 6월 3일에 공개될 첫 정규 앨범 캐번 고잉원이 마지막이고 7월 약 2만 명 규모의 일본 콘서트 활동을 끝으로 케플러는 7인 체제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하죠. 비록 모두가 함께하는 것은 아니지만 첫 정규 앨범의 이름처럼 케플러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어서 많은 팬들이 기뻐하는 중입니다. 3위, 뉴진스 뮤비 연령 제한? 뉴진스의 컴백 타이틀곡 하우스잇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연령 제한 콘텐츠로 분류되어 논란이 되었죠. 몇몇 사람들은 최근 민희진 대표와 분쟁 중인 하이브 쪽에서 고의적으로 뮤직비디오의 노출을 줄이려고 연령 제한 콘텐츠로 등록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하이브 측은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 연령 제한 설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유튜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연령 제한 콘텐츠로 분류한 것 같다고 주장했죠. 이와 함께 하이브는 유튜브 본사에 어떤 기준에 해당되어 시청 연령이 제한되어
사실이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대응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일과 별개로 뉴진스는 두 곡의 컴백곡을 모두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올리며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영국의 유명 매거진 더 페이스의 표지를 장식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걸그룹이라 소개되기도 했죠. 매거진 속의 뉴진스 사진은 페트라 콜린스가 찍은 것인데요. 유명 사진작가이자 뮤직비디오 감독이어서 이 감독이 하이브에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감독일 것 같다고 오해받기도 했죠. 페트라 콜린스의 하이브 방문 이유는 뉴진스의 멋진 화보 촬영이었네요. 2위, 의도된 음향사고? 최근 많은 대학 축제에서 K-팝 아이돌들이 멋진 무대로 대학 축제를 더욱 흥겹게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엠믹스는 신한대 축제 무대에서 바이스 무대를 보여주던 도중 MR이 갑자기 꺼지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엠믹스 멤버들이 놀라운 실력으로 무반주 무대를 이어가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신한대 학생을 통해 엠믹스 무대의 음향사고가 의도된 퍼포먼스였다고 밝혀졌습니다. 다만 엠믹스 멤버들의 무대 위 표정이나 유료 소통 어플을 통해 보여진 반응은 의도된 것이 아닌 실제 음향사고로 보였는데요. 엠믹스의 소속사 JYP는 공지를 통해 이번 음향사고는 축제 현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이벤트로 주최 측과 내용을 공유하고 이벤트성 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죠. 하지만 자연스러운 연출을 위해 엠믹스 멤버들에게는 해당 사실을 사전에 공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몇몇 사람들은 소속사가 음흉하다, 짜친다 등으로 이런 이벤트를 준비한 소속사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비췄는데요. 한편으로 실력이 있으니 한 연출이다, 무대를 망친 것도 아니고 멋진 실력 덕분에 분위기가 더 좋아진 것 같다 등 엠믹스의 실력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위 자리를 지킨 미니진 대표. 미니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두어 대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요. 즉, 법원이 하이브가 어두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민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죠. 거기에 법원은 하이브가 이를 어길 시 민 대표에게 2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도 덧붙였는데요. 법원은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두어 지분을 팔게 해 어두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모색의 단계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그렇기에 법원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는 될 수 있지만 어두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미니진에게 해임,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 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하이브는 5월 31일 열린 어두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미니진 대표 해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미니진 대표는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죠. 다만 미니진 대표를 제외한 사내이사에 대해서는 민 대표의 측근이었던 기존의 사내이사 2명이 해임되고 하이브 측이 추천한 3명의 새로운 사내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즉, 어두어 이사회는 미니진 대표이사 혼자 대 하이브 측 사내이사 3명으로 재편된 것이었죠. 그래서 미니진 대표는 5월 31일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민 대표는 현재 바뀐 이사회 구성에 의해 하이브 측 이사들의 결의만 있으면 민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주었죠. 이와 함께 민 대표는 지긋지긋하게 싸웠으니 이제 모두를 위해 다른 챕터로 넘어가야 된다고 말하며 하이브와 화해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민 대표와 뉴진스는 내년 월드 투어를 위해 올해 뉴진스의 새로운 트랙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죠. 양측이 좋은 방향으로 타협하여 뉴진스가 계속해서 멋진 활동을 이어가길 많은 팬들이 바라는 중입니다. 2024년 5월 마지막 주에도 연예계에는 많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놀랐던 연예계 소식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두유람이었습니다.